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한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사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의 사기를 진작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납치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제국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청구한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7년간의 법정 공방 내내 일본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 이론을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 면제 이론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빠져 있었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판이 아니면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용수, 기로녹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청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만큼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2013년 8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꼭 물어야겠다면서 법원 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 12분이 함께했습니다. 그 싸움이 7년을 넘겼고 그 사이 7분의 할머니가 평생을 기다리던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판결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철저히 입과 귀를 막은 이른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1942년 중국 옌지로 끌려갔던 이옥선 할머니. 2000년부터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를 호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댈 곳은 우리 법원뿐이었습니다. 2013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60년이 지나가도록 일본 사람들이 왜곡하고 한국의 딸들은 땅 끌어갔다고 말합니까? 피해자들의 서류 접수조차 거부했던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직후 위자료 조정 신청은 무산됐고 정식 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양승태 대법원은 다른 나라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소송을 무력화시킬 계획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은 4년이나 멈췄고 법정에 함께 섰던 할머니 12명 중 7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식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다. 할머니 다 죽기 전에 차례를 하라고 그래. 일본도 할머니를 다 죽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7년 5개월을 기다려 재판은 이겼지만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또 지난한 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일본이 순순히 배상에 나설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강제 집행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은입니다.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대응해온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때처럼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했습니다. このような判決が出されることは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일본 외무성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즉각 조치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 즉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겼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면서 원고에게 배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韓国が国家として国際法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같은 반응인데 당시 일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빌미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정권이 아베 전 총리 때처럼 국면 전환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 한국에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보수 정권의 어떤 정책 실패에 오히려 더 전환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해온 일본이 이번엔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부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